휴일 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민적인 분노의 폭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주 발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전체, 또 국민의힘 내부 아주 큰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폭풍에 휩쓸리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야 합의된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뒤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민주당 지도부는, 그 다음 박병석 국회의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쳐다봐야 하느냐.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도 권력투쟁 형식으로 변질이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야 간의 막판, 이 문재인 정권 막판에 전쟁이 벌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다.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송원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자신이 검토한 결과, 자신이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게 법적인 모순이 있다. 의원총회를 통과했고 여야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재검토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은 거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에서 지금 여야를 틀어서 투톱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렇게 투톱 시스템인데,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한쪽이 결정한 것을 서로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당대표가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들어 이 사태를 수습하든지 아니면 물러나라는 소리입니다. 원내대표는 버틸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아니면 당대표가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분노, 여론 이 부분을 엎고, 이준석 대표 자신도 알고 자신도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내일 뒤집어 엎겠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또 민주당과 협상을 하는 부분은 권성동 대표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를 굳이 했습니다. 아주 묘한 부분이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민주당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입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한동훈 후보자와의 연대를 꾀하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뒤집어 버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생했다 하면서 계속 민주당과의 협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분노, 여론 이 부분을 가지고 권성동을 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중간에 두고 한동훈과 손잡자라고 하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이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니까 존중한다라고 했었고, 인수위를 통해서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헌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다르지 않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준석이 지금 자신도 알고 있었던 부분을 지금 국민적인 여론, 분노의 폭발, 이걸 이용해서 이준석이 지금 당에서는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반격을 꾀하는 것이다. 이걸 권력투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읽히고요. 당의 투톱이 정면으로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지 않아도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굳이 이렇게
자라고 나선 부분, 이 부분이 묘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 이걸 국민의힘이 뒤집어엎고 나면 어떻게 대응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병석 의장 이야기는 당초에 민주당의 법안 3개월 유예한 뒤에 바로 검수완박하겠다라고 하는 그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지도부의 생각 압박이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상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반도 여론이. 민주당도 그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게 여야 합의를 깨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지도부로서는 지금 그냥 있지는 못할 것이다. 강경하게 나온다면 막판에 문재인 정권 막판에 이건 완전히 여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형국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는데 국민적인 분노는 야합이다라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여든 야든 상관없이 전부 검찰 수사 안 받으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뜻이 맞았다. 야합했다. 이거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준석이 또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대목이 들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자꾸 묻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당연히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할 때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 보고가 된 것이고요.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한 말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선거 기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개혁을 하자. 기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자.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딱 하나가 있다. 부정부패. 부정부패를 막는 데는 부정부패가 뭡니까? 힘있고 돈 있는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막는 것은 더 강화돼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소수사권을 합치는 것도 더 강화돼야 된다.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게 된다면 뭐 다른 개혁안은 다 의논해보자.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중재안이 나오고 난 뒤에도 대통령 당선에 취임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수사는 더 강화돼야 된다. 그 이외의 부분은 뭐 개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권에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분노한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여야 자기들 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용서할 수가 없고 이걸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법치 상식에는 국회의원들 특권 다 내려놔야 하고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 지금 뭐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박병석 의장의 이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 합의를 가지고 제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시간을 벌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전쟁은 그때부터다. 당연한 것입니다. 중수청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중수청에 당연히 지금의 특수부 검사들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대로 된 중수청을 하려면. 그래서 그 중수청이 대한민국에서 힘있고 돈 있는 특히 국회의원들 나쁜 짓 하는 거는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더 강한 수사,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죠. 그 법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이제 중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한동훈 후보자도 반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중재안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여론으로 가지고 밀어붙여야 민주당 일부가 지금 자기들 살겠다고 지금 이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저 일부가 하는 그 의도대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협상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압박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이 지금 이준석과 권성동의 정면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권성동 대표도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예 판을 깨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도 했다시피 국민의힘이 이걸 받지 않겠다면 민주당 자기들이 당초에 내놓았던 그 3개월 유예하고 금수완박하겠다라는 그 법안,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법안, 뭐 이번 중재안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더 말도 되지 않는 그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완전히 파국입니다. 이건 완전히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막 끝장을 보자라는 식입니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갈 경우에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권성동이 옷을 벗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론을 얻고 국민적인 분노를 얻고 이 권성동과 윤석열 당선인과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칼을 뺐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고위에서 뒤집어 엎겠다라고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서 이거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엎는 것도 또 한 방법일 수 있고요. 뭐 언제든지 엎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싸움의 부분이다. 그래서 뒤집어 엎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고위에서 뒤집어 엎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전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가장 핵심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민주당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술 전략을 바꿔가면서 대처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과 권성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모양새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좀 더 지켜보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어제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대구 시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뭐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뭐 생각하듯이 그렇게 크지도 않거니와 또 견고한 박근혜 대통령만의 영향력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향력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했다면 유영하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분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나름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 공관 쇼핑을 하러 다녔느냐 외무부 장관 그 공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김건희 씨가 가서 그걸 보고 뭐 나무를 잘라라 어쩌라 결정을 했고 김건희 씨가 공관 어디 쓸 건가를 결정을 했다. 공관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 인수위에서는 가짜뉴스다. 이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진 허위뉴스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 김건희 씨가 외무부 장관 공관을 결정되고 난 이후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일부 언론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많은 가짜뉴스를 쏟아낼 겁니다. 가짜뉴스. 정말 범죄입니다.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무부 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됐다 하더라도 물론 가서 사용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필요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 민주당과 뭐 일부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 정경심, 김경수 특별 사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어떠한 뭐 관여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심과 김경수가 지은 죄에 비해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특별 사면이고 뭐 때문에 특별 사면입니까?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이콧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민주당에서 지금 이 금수완박하고 엮여서 이 인사청문회 전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필요하면 민주당이 그 일부 말입니다. 철험회를 비롯해서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도 스텝이 꼬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금수완박,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맞물려서 인사청문회 이제 내일부터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부터 해야 되는데 이 모두를 보이콧하느냐 하는 부분 한번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